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화가들의 자화상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신의 그림 속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사례들 중 두 가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의 그림 속의 자화상을 그려놓은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작품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사람인 라파엘로 산치오의 그림 아테네 학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프레스코화로 1510년에서 1511년 사이에 바티칸 사도궁전 내부의 방들 중 교황의 개인 서재인 서명의 방에 교황 율리우스 2세를 위해 그려졌습니다. 그림의 중앙 왼쪽 자신의 윤리학 책을 들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를 중시했기에 땅을 향해 손바닥을 펼치는 동작을 하고 있으며, 그 옆에 티마이오스를 들고 있는 플라톤은 수직으로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 관념 세계를 논하는 그의 철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21명의 고대 철학자들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없고, 저자에 따라 해석이 서로 다르며 한 인물에 대하여 여러 가능한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확실히 일치하는 것은 논쟁 중으로 묘사된 중앙에 등장하는 인물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중 몇 명만 살펴보고 이 그림 속에 숨겨진 라파엘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만한 인물 중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플라톤의 좌측에는 소크라테스가 손을 펴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아래 계단에는 디오게네스가 비스듬히 기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탁자에 한 손으로 얼굴을 괴고 사색을 하며 글을 적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있고, 그림 좌측 하단에 월계관을 쓰고 푸른 옷을 입은 채로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에피쿠로스입니다. 그의 바로 우측에는 피타고라스가 쭈그려 앉아 책에 몰두하고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허리를 굽혀 컴퍼스를 돌리고 있는 유클리드가 있습니다. 그 뒤로 천구일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옆벽 쪽에 검은 모자를 쓰고 관객을 응시하고 있는 라파엘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자화상은 20대 후반의 젊은 화가 라파엘로가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듯 정면으로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화상은 성공한 자신과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또 이 그림의 재미있는 점은 당시 자신이 존경했던 예술가들을 모델로 삼아 그려 넣었다는데요. 대표적으로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으로,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라파엘로는 이 그림에서 완벽한 원근법을 구현했고, 세밀하고 선명한 인물 묘사와 더불어 수평적 구조로 수많은 인물들을 균형감 있게 배치해 전체적으로 웅장하며 조화로운 걸작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19세기 전반까지 고전 회화의 규범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라파엘로는 대단한 화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자화상은 바로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카라바조의 그림 속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디시이지만 본명보다는 출신지에서 따온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이는 르네상스 회화 양식을 마감하고 바로크 회화의 시대를 개척한 거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매우 막장스러웠던 인생사 때문에 오랫동안 그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묻혀 있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카라바조는 미술 분야에서는 승승장구했으나 성격이 매우 불안정했던 탓에 사생활 측면에서는 엄청난 사고뭉치였습니다. 특히나 술버릇이 고약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일으켰고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또 호신용이라는 명분으로 칼과 같은 무기를 품고 다녔는데, 기분이 좀 나빴다 하면 바로 이 흉기를 꺼내서 휘둘러 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아꼈던 추기경과 고위 성직자들은 그가 사고를 칠 때마다 이를 수습해주고 적당히 사면해 주었는데, 이런 관대한 조처가 역설적으로 그의 막장 행각을 더욱더 부추겼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1606년 로마에서 소문난 양아치였던 라노치오 톰마손이라는 사람과 다투다가 그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높으신 분들이 수습을 하려고 했으나 살인사건인데다가 톰마소니의 집안이 로마에서 꽤나 잘나가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카라바조는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현상금은 그가 살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잡아오기만 하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카라바조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로마를 빠져나갔고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610년 여름 피렌체로 가기 전 잠시 들렀던 포르토 에르콜레 해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급사했다던가 또는 톰마소니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던가 하는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생전에 로마에서는 교황 바오로 5세가 그를 사면했지만 카라바조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도망만 다녔습니다. 당시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동안 도피 중이었던 카라바조가 이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카라바조가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가지 모습으로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반복적으로 그는 자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쿠스라는 신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조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해에 성경 속 이야기 버전으로 자화상을 여러 번 그렸는데 그중 한 작품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림 속 자화상입니다. 성경 속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 속 다윗이 들고 있는 골리앗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듯 슬픈 패배자로서의 얼굴을 자화상으로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회화 실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객사로 생을 마감할 것을 미리 예감한 것처럼 그린 이 자화상은 어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하는 후회와 또 자신조차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에게 어이없이 패한 그 표정과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라바조의 성격이 괴팍하지만 않았고 나쁜 술버릇이 없었다면 아마도 더 훌륭한 많은 작품과 미술사에 더 큰 획을 남겼을 것입니다. 오늘은 화가들의 자화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라파엘로와 카라바조의 그림 속 자화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를 읽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자화상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화 속 자화상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는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